자,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들어가면 이제 부동산 투자의 수익과 위험인데요. 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수익이 안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돼요? 위험은 좀 작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이제 이 기본선은 이제 어디를 펴놓으시냐면, 일단 기본선은 가르쳐 드릴게요. 기본선은 일단은 위험까지 가고요. 수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로 가시면은 수익은 한 페이지 넘기면 나와요. 258페이지.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수익률을 한번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258페이지입니다. 258 수익률 들어가고 하죠. 자, 우리가 세 가지 수익률이 있어요. 자, 따라서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이걸 이제 비교해서 이제 바꿔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 식을 한번 봅니다. 수익률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해서 갑돌이가 A 부동산을 투자해요. 그럼 투자하기 전에 투자한 후에 분석해야 돼요? 그 전에 분석해야 돼요? 전에 분석해야 되죠. 전에 분석해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라는 자체는 내가 1억을 투자해서 예상한다는 얘기예요. 예상한다. 기대 수익률이 우리가 예상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예상. 그래서 1억을 투하 자본으로서 우리가 이제 투자액이 되겠고요. 투하 자본에 대한 수익에 대한 비율이죠. 그래서 순수익을 순이익을 만약에 2천만 원 잡았다. 20%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20%는 그냥요 예상을 하는 거예요. 아직 투자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전적으로 이제 요거는 내가 투자한 어떤 금액이 시장 가치예요. 시장 가치는 이제 객관적인 수익률이다. 그래서 객관적 가치다. 이렇게 해서 객관적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 어떻습니까? 여기 20% 나오더라도 내가 투자하려는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거보다 더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입지 파트에서 요구라는 게 나오면 학교에서 그 요구는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작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자, 따라서 최소한 보장, 내가 20%라면 내가 다른 데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요구하는 것만큼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최대예요? 최소예요? 최소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요구 수익률입니다. 요구 수익률은 최소에 대한 수익률을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10%밖에 많이 요구했는데 20% 하면 투자하시겠죠. 이게 크면은 선택하고요. 만약에 얘가 크면은 기약하죠. 그래서 따라서 주관적이다. 그럼 개인마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10%를 포기하는 게 따라서 기회 비용, 기회요. 그래서 기회는 내가 이 수익률에 대한 10%에 대한 계획률을 포기한 비용에 대한 건데 그냥 10%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십니다. 근데 거기 우리 지금 그 칠판에 보시면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나오죠. 실현을 거꾸로 해보세요. 자, 이건 1년 후 투자거든요. 1년 후는 그냥요, 이거는 사후적이에요. 그럼 지금 알아요? 몰라요? 1년 후야 돼봐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건 실현 수익률이기 때문에 자, 얘는 지금 투자한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지금 기대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예상이 중요합니다. 그냥 다 예상이 나온다. 예상이 나와요. 사후적이에요? 사전적이에요? 근데 특히 기대된다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이고 자, 요거는 그냥입니까? 최소가 나와야 됩니까? 최대예요? 최소예요? 최소한 내가 이 정도 보장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관적이고 기회비용이다. 요 단어는 아직 보지 마세요.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실현 수익률은 실현을 거꾸로 하면 현실이죠. 그럼 투자한 전입니까? 후입니까? 그럼 지금 알아요? 지금 몰라요? 투자의 중으로 사용하진 않죠. 그래서 요 정의를 꼭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꼭 가져가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위험과 수익은 따라서 비례관계다. 비례관계거든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이 이제 비례인데 자, 일단 프린트를 제가 이걸 해드리기 전에 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본다면 자, 지금 요거 프린트를 보게 되면은 요 수익률에 대한 위험률이 자, 지금 프린트를 저랑 같이 보셔야 되니까 프린트의 페이지로는 이제 좀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넘기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거기 보시면 아까 수익률까지 갔었죠. 그럼 우리가 따라서 요구 수익률, 위험과 수익의 상세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럼 자, 여기에 박스가 좀 안 쳐져 있는데,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 보이시죠? 요거. 그러면 아까 최소한 보장되는 수익률이 보장돼야지만 내가 투자하겠다는 거죠. 근데 무위험률은 뭐냐면, 우리가 은행 이자예요. 자, 정기예금 이자 같은 거는, 자, 어떻게 돼요? 정기예금 이자가 만약에 여기 앞에 국민은행 가는데 2% 준다, 1년짜리. 그럼 나만 줘요? 다 줘요. 그다음에 확실하다. 확실한 거죠. 그다음에 시간의 대가. 1년이 지나면 주죠. 근데 나만 줍니까? 다 줍니까? 일정 투자자 일정 시점에서는 다 일정하게 다 똑같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기회비용이니까 또 시간에 대한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안 위험합니까? 위험합니까? 위험할수록 더 내가 할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위험의 대가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투자자에 따라 바뀌는 것은 위험할증률에 따라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를 주장한 학자가, 따라서 피셔, 어빈 피셔라는 학자는 인플레까지도 고려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셔 효과라는 것은 효과가 얘기했어요? 피셔가 얘기했어요? 피셔가 인플레까지 고려하고 한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위험이 커지면 요구하는 게 더 커지죠. 따라서 비례관계다. 상세라는 것은 내가 높은 수익을 위해서 높은 위험을 더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례관계라는 거예요. 그 위험을 부담하면 높은 수익이 요구한다는 것이죠. 위험과 수익은 반비례다, 비례다.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크잖아요. 요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투자에 따른 대가를 고려할 때 두 가지를 고려해요. 아까 무위험률은 그냥요, 은행 이자였어요. 시간에 대한 대가죠. 근데 비용이라는 건 아까 제가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이걸 시간에 대한 비용이라고 하고, 위험의 할증을 위험의 대가,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위험률에다가 위험할증을 더한 걸 이제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함께 볼게요. 자, 아까 무위험률 아시죠? 무위험률은 그냥니까 은행 이자니까. 국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럴 것 같이 장래 기대는 수익이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하다, 확실하다. 근데 투자자에 따라 다를까요?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까요? 여기 경제상황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경제상황에서 바뀌는 것이지 투자자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맞나요? 자, 여러분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높인다라는 얘기 하죠. 그 무위험률도 같이 높아지거든요. 그죠? 그럼 칠판. 아까 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증률이 요구 수익률이죠. 그럼 얘가 높아지면 따라서 요구도 높아진다. 같이 높아지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갑니다. 자, 이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무위험률은 투자자에 따라 바뀝니까? 경제상황에 따라 바뀝니까? 경제상황에 따라 바뀌겠죠. 그렇죠? 그럼 좀 전에 제가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그냥입니까? 요구 수익률도 상승합니까?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무위험률이라는 자체는 은행이자인데 부동산은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은행이자보다 적게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얘가 높아지면 얘도 또 높아진다는 거죠. 자, 투자 시점에서 그냥이니까 요 2%는 같습니까? 모든 위험자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무위험률은 동일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위험할증률은 같을까요? 개인마다 다를까요? 개인마다 증대되는 위험이 다르겠죠? 위험의 대가.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때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피할 수 없다. 내가 그만큼 요구하게 되면 내가 그걸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위험할증률은 투자의 성향에 따라 요구수에 반영되는 정도가 달라서 따라서 주관적이다. 개인마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래서 개별적인 위험 호도와 시장 무위험률과는 관계없고 위험할증률과 관계되는 거죠. 아까 피셔가 얘기했죠. 그냥입니까? 인플레를 고려합니까? 그래서 누가 얘기했다고 해서 무슨 효과요? 피셔 효과.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잘 따라오셨고요. 자, 그럼 이렇게 요구 수익률이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칠판을 더 보세요. 자, 칠판 보십시오. 자, 요걸 이제 제가 필기 노트를 한 거죠. 아까 무위험률은 그냥입니까? 정기예금 이자입니까? 불확실해요? 확실해요? 위험에 될까요? 시간에 될까요? 시간에 대한 비용이죠. 투자자에 따라 달라져요? 경제상에 따라 달라져요. 일정 시점에서는 투자자한테 동일하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개인마다 위험은 개인마다 틀릴 수도 있죠.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잖아요. 이건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또 해드리고요. 아까 사금법인의 위험이 있으면 더하기도 하고 가치가 높으면 또 가치가 비싸지면 또 빼기도 하거든요. 그죠? 여기 보시고요. 그러니까 피셔 효과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를 따라서 위험 조정률, 위험을 조정해요. 위험할 여기까지 피셔 효과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할인율이라는 개념은 제가 이따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할인율이라는 개념을 왜 쓰는지는. 자, 그러면은 저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요거 지금 여기다가 이제 별표를 쳐 놓으시는데 이 OX 문제를 제가 풀 텐데 자,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좀 전에 제가 요구 수익률의 박스가 썼죠. 그 밑에 보시면 투자 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찾으셨습니까? 별표를 3개 치기만 합니다. 무조건 돼요. 10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프린트를 잡을 건데 자, 이렇게 볼게요. 10번 보세요. 아까 갑니다. 기대 수익률이 요구보다 커야지만 투자하시겠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럼 만약에 이게 시장 가치입니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20%고 내가 요구했던 게 5%밖에 안 되면 그냥요 투자를 해요. 하죠. 그럼 투자를 선택하겠죠. 그러면 투자 수요가 안 증가해요? 증가해요? 증가합니다. 그럼 투자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수요는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직 안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만 올린다. 가격 올리겠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어요?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올라가요. 자, 다시 할게요. 투자했나요? 투자하기 전인가요? 그래서 가격만 올린다. 가격만 올리게 되는 거죠. 내가 1억이 아니라 지금 2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20년째인데요. 지금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투자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대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초짜지만 전 20년째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조용할 거라는 건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위험률은 은행이자 네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가격이 올라가는데 왜 수익률은 떨어지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투자했다 아직 안 했다? 아직 안 했어요. 그냥입니까? 가격을 올립니까? 올려요. 위험할 때예요. 지금 제가 눈치를 보고 가야 돼요. 위험할 때, 진짜 위험할 때, 20년째예요. 그럼 그냥요 가격이 비싸졌어요. 비싸졌단 말이에요. 대화를 하자. 투자를 했어? 아직 안 했어? 안 하지 상태에서 내 가격만 올려내는 거죠. 수익은 똑같죠? 그럼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 옛날보다. 지금 위험할 때예요. 굉장히 위험할 때예요. 투자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어제 힘들어 죽기 20년째야. 가격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1억 있어야 돼요? 2억 있어야 돼요? 그럼 1억에서 2천 버는 게 나아요? 2억에 2천 버는 게 나아요? 그렇죠. 예전에 나섰다는 거죠. 내 수익률을 깎아버린단 말이에요. 이해해야 되는데 아직은 괜찮아. 수익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얘가 100%씩 나와요. 왜냐하면 투자했어요 예상하는 거예요. 예상 수익률을 낮춰준다는 거죠. 언더스탠드?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상승한다, 기대 수익률이 하락한다. 100% 주제가 돼요. 맞나요? 근데 계속 하락하지 않고 나중에는 같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장기에 가서는 기대와 요구가 같아진다는 거죠. 언더스탠드? 자, 그럼 갈게. 기대가 20%인데 요구하는 게 30%야. 그럼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해요. 그럼 인기가 시들어지죠. 자, 그러면 그냥니까 살려는 사람들이 적어집니까? 안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수요가 적죠? 근데 투자를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이 가격이 수요가 적으니까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한다, 가격이 하락한다. 하락해버려요. 맞아요? 짜증내지 마시고 투자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이 1억이 막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락해버려요. 그래서 얘가 2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와, 죽인다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은 1억에 2천 버는 게 수익률이 높아요? 2천에 2천 버는 게 수익률이 높아요? 그렇죠.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반대로. 그런데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간다. 20년째다. 맨날 틀린다. 이거. 아시겠죠? 그죠? 얘는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같아질 수 있잖아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따가 제가 OX 문제 풀 때 중간에 생략되고 결과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간다. 여기 출제문이라면 시험 문제가 오지선다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얘를 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죠? 그럼 편법이 칠판을 보시면 자, 얘는 한쪽이 컸죠? 그냥입니까? 같아집니까? 그럼 반대로 가야지만 같아지잖아요. 자, 얘는 지금 그냥요 높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지만 같아져? 나중에 상승해야 돼요? 하락해야 돼요? 하락해야지만 같아지잖아요. 언더스탠드? 얘는 지금 낮죠?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지만 같아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나온다. 기대 수익이 나와요. 그죠? 여기서 떠들어낸 거 다 떠들었으니까 요것만 보세요. 그냥입니까? 반대로 갑니까? 반대로 가서 같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오늘 메일 노트 받으셨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2번 문제가 메일 노트도 이제 풀어드리죠. 난이도 상입니다.
자, 가볼게요. 부동산 투자 위험 수익이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 요구 수익, 요구가 더 크죠? 그러면 중간에 생략됐단 말이에요. 따라서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간다. 반대로 가요. 지금 요구가 기대보다 크죠? 그럼 기대가 작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점차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점차 상승한다는 겁니다. 아, 나 여기 안 하고 싶어. 아,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이걸 다 생략해 놓은 거예요. 그죠? 생략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반대로 간다는 거죠. 이거 하셨어요? 별표 3개, 별표 3개. 다시 떨려. 이거 반드시 나와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구가 기대보다 크면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아이, 프린트 봐봐. 요구가 더 크잖아. 그럼 내 요구를 만지 못하잖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고 가격은 떨어지죠. 투자했어요? 안 했어요? 이 물건이 싸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예상했던 기대 수익률은 점차 상승한다는 거죠. 날 봐요, 그냥. 따보세요. 날 봐요.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간다. 왜 그렇게 가세요? 나도 할 수 없어. 20년째인데 나도 한계가 있어.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중간에 있는 거를 생략해버린 거죠. 이거 이해가시겠어요? 이거 나중에 뒤에 해설 꼭 확인하세요. 해설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강력하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10번 보세요. 천천히 갈게요. 이건 투자했나요? 아직 예상. 이거 20분 나오는데요. 그죠? 나오는 사람의 심리라는 게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근데 이 수요는요, 따라서 사려고 하는 수요,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예요. 샀어요? 안 샀어요? 그럼 시장에서 막 수요자들이 들이대는 거죠. 그럼 그 물건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입니까? 이 가격이 비싸집니까? 예상했던 기대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하면 저도 짜증나요. 그냥 갈게요. 그럼 점차 하락한다, 상승한다? 상승한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 가볼게요. 다음에 보시면, 짜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가 있어요. 자, 시장에 나와 있는 가치를, 따라서 시장 가치, 시세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물건이, 내가 투자하려는 그 임대용 부동산의 물건이, 요게 한 20억짜리예요. 나만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안다는 거죠. 그렇죠? 나한테 20억이 필요하다는 거죠. 얼마가 필요하다? 20억. 그럼 20억을 내서 20억보다 낮아야 돼요? 내 가치가 더 높아야 돼요? 투자 가치가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투자 가치가 더 커야 된다. 그러면 투자한다는 거죠. 투자 가치는 개인적마다 다르게 되는 거죠. 주관적이에요. 맞죠?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게 할인율이라는 게 등장해요. 할인율.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자, 할게요. 자, 지금 생기는 수익은 그냥요, 미래에 생겨요. 근데 이 가치는 현재 가치로 매기는 거예요. 근데 할인한다는 거예요. 왜 어음 할인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나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물건 사갖고 지금 100만 원 드릴까요? 1년짜리 어음 끊어줄까요? 뭐 달라고 하겠어요? 지금 100만 원 달라고 하겠죠. 맞습니까? 근데 어음은 그냥입니까? 1년 후입니까? 이걸 할인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깡이라고 하세요, 깡? 깡. 그다음에 카드 깡. 깡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상품권도 깡하는 거 아세요? 그런 거 잘 알아요. 깡을 해봤는데 상품권의 가치가 틀려요. 백화점 상품권은 돈 많이 줘요. 그다음에 할인율이 낮아요. 가치를 많이 주거든요. 맞죠? 근데 상품권이 듣지도 못하는 상품권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입니까? 가치가 떨어집니까? 깡을 많이 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상품권 가치는 높잖아요. 그러면 이 할인하는 업체가 그냥입니까? 할인율을 낮춥니까? 낮춰서 가치를 높게 주는 거죠. 내가 카드 깡, 상품권까지 간다. 깡이라는 건 그냥이야 할인율이야. 위험할수록 이게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만약에 할인율이 높아지면 그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죠. 맞나요? 부동산도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할수록 깡을 많이 하죠. 그럼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언더스탠드? 자, 그럼 몇 개? 자, 위험이 크면 그냥이야 더 많이 요구해. 그럼 요구 수익률을 더 증가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게 따보세요. 할인율? 그럼 어떤 할인율을 적용시키겠어요? 높은 할인율을 적용시키겠죠. 그럼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진다는 거죠. 그 원리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다시 할게. 자,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엄도 위험하면 그냥이야 엄의 가치가 떨어져. 할인율을 많이 해서 그렇거든요. 네? 부동산도 위험할수록 그냥이야 위험을 높여. 요구하는 게 커지지. 그럼 높은 할인율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럼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 가시겠어요? 요 원리.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걸 한번 배워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핵심 단어를 찾아볼게요. 투자 가치라는 게 있나요? 자,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지만 투자하시죠. 그래서 갑니다. 그럼 어떤 가치가 어떤 가치보다 커야 돼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지만 투자를 결정하시겠죠? 자, 시장 가치는 따로 객관적이다. 그것만 찾아보세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객관적. 내가 아까 20억 냈으면 내가 투자한 비용을 얘기하죠? 근데 투자 가치는 객관적입니까? 이건 주관적입니까? 주관적. 그 장래 기대는 수익 현재 가치로 환원이 할인이거든요. 주관적이죠. 그럼 아까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 위험이 클수록 그냥입니까? 요구 수익률도 커집니까? 그럼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죠. 할인율이 많아지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아까 여기까지 갖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볼게요. 자, 요거 다음에 위험의 처리 방법. 자, 위험의 관리 방법. 그런 게 프린트 있죠? 자, 그럼 여기서도 제가 찍어 드릴게요. 나오는 거는 위험의 관리 방법에서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동그라미 쳐보시면 자, 위험의 회피, 위험의 전가 요 두 가지만 시험 문제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보유나 통제라는 건 아직 안 나왔거든요. 요거 별표 치셨어요? 자, 그럼 봐봐. 아까 위험의 투자에 제외시키는 건 은행 이자예요. 아까 무위험 자산이라는 게 정기예금이거든요. 그러면 정기예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그냥입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투자하지 않고 무위험률 자산만 투자하겠다는 거죠. 이걸 따라서 위험의 회피, 위험 투자를 제외시키죠? 그래서 이걸 위험의 회피, 진정한 투자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위험의 전가라는 건 뭐냐면 아까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그냥 화폐 가치는 떨어져요. 그러면 임대인은 가만히 있어요? 임대를 올려요. 그래서 전가시킨다. 임대료 인상이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건 위험의 회피입니까? 이건 전가입니까? 전가죠. 자, 보험도 나중에 내가 보험료를 내지만 나중에 보험회사가 그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죠? 나중에 이제 하청, 리스, 성분양, 변동금리, 이자는 나중에 하고 여기까지만 보세요. 임대료 인상. 자, 그럼 회피와 전가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고요. 그다음에 위험의 처리 방법은 보수적이라는 건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따라서 비관적이다. 아예 그냥 그걸 선택 안 하려고 그래요. 따라서 반대로 간다. 수익은 낮게 비용을 높게 간다면 여러분들 수익 낮게 높게 생각하는 건 선택이 되겠어요? 거의 기각되겠어요? 그럼 부의 극대화 가능성이 감소하겠죠? 여기 조금만 맞춰보세요. 아까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자, 갑니다. 첫 번 보세요. 제가 아까 자, 칠판 보시면은 자, 우리가 무위험률과 따라해요. 그냥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을 더한 거를 위험 조정률이라고 한다. 조절률이에요. 그러니까 무위험률은 똑같은데 이걸 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따라서 할인율. 그래서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는 말 써요. 아시겠어요? 그럼 아까 위험할수록 그냥요 위험을 높여요. 요구 수익률도 높이겠죠. 그럼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높은 할인을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프린트 보시면 요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까 어떻습니까? 위험 조정 할인율을 보고 계시죠? 그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이에요? 높은 할인율이에요? 그럼 요구하는 수익률도 낮추겠어요? 상향 조정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할인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럼 하자가 많은 오질수록 그냥입니까? 할인율은 커집니까? 위험이 커질수록 할인이 커진다는 얘기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 아시겠죠? 그 다음 여기 밑에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있죠. 별표를 하나 쳐보세요. 얘는 정의가 나옵니다. 민감도 분석. 그래서 민감도 분석은 위험을 투입시켜서 그 변동률을 봐요. 자, 그래서 어떤 거냐?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탄력성이라는 거 배우셨죠?
그래서 민감도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독립변수가 투입 요소를 찔러봅니다. 투입 요소를 찔러서 결과에 산출 결과를 봐요. 산출 결과. 그래서 항상, 자, 따라서 투입 요소, 결과치, 요거 나오면 민감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과치라는 것이 어떤 수익률의 변동이에요. 수익률의 변동. 자, 그래서 어떤 A 대안을 투자할 때, 자, 합니다. 자, 따라서 위험 요소 찔러보는 거죠. 위험 요소를. 자, 그렇게 되면은, 들어갑시다. 만약에 세금이 높아지면 위험하죠? 얘가 1% 왔다 갔다 하고, 영업 경비가 이 위험률에 대한 변동이 왔다 갔다 한다면, 자, 1% 이렇게 높았다 나왔다가 더 위험하겠어요? 30%가 더 위험하겠어요? 자, 아직 느낌이 안 오죠? 자, 민감도가 크다는 거는 그 변동폭이 크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1차 과목에 민법하고 개론이 있죠. 그러면 60점 맞으면 합격이시는 거 아시죠? 근데 여기 벗어날수록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험 요소를 찍어봐요. 모의고사가 어렵게 나오면 좀 점수가 낮아지고 쉽게 나오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변동을 봐서 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중에 이제 따라서 표준 편차 이거 배우실 거거든요. 요게 벗어날수록 많이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더 민감하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잘 나오면 90점이고 못 나오면 30점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변동폭이 큽니까? 민감도가 크다는 거죠. 근데 얘는 민감도가 작죠? 그러면 55점 나오고, 자, 65점 나오고 못 나오면 55점 나올 수 있죠. 그럼 요 민감도가 클수록 더 위험한 자산을 봐야 돼요. 그럼 이걸 몰라야 돼요? 위험 요소를 알아야 돼요. 미리 알아서 통제를 시켜야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핵심 단어는 이거예요. 투입 요소 동그라미 치셨나요? 이게 위험 요소고요. 위험 요소 들어가서 그래서 공실 영업 경비가 위험 요소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변화한다. 얘는 무조건 변화된다는 게 나와요. 그죠? 변동된다. 이 변동도 현관펜 칠하세요. 투입 요소가 변할 때, 변동했을 때 결과치를 보는 거예요. 자, 아까 여러분들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이게 기대 수익률이에요, 내부가. 그럼 수익률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서, 그럼 아까 요 민법이나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입니까? 민감도가 큽니까? 그럼 더 위험한 투자로서 저걸 미리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가셨죠? 그래서 항상 민감도가 나오면, 따라서 투입 요소가 변할 때, 변동할 때, 결과치, 이거 무슨 분석 찍으셔야 돼요? 민감도 분석.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위험에 대한 수익을 볼 텐데,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이제 하나 이제 풀긴 하는데요. 요게 좀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는데, 자, 일단은 이따가 하면 다 까먹기 때문에, 일단 기출을 하기는 좀 한번 볼게요. 이따 하면 다 까먹기 때문에 한두 번 속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출하기 하나 있을 거예요. 이거 찾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는 것만 좀 건드려 볼게요. 이따 다 까먹거든요. 이걸 하려면 다른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 똥을 치실 테니까 똥을 쳐보세요. 일단 3번 정도 맞는지 틀린지 보고요. 3번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1번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5번까지 보신 다음에 여기서 틀린 걸 한번 찾아보세요. 1번, 3번, 4번, 5번. 좀 전에 한 겁니다. 2번 아직 보지 마세요. 2번 아직 제가 안 했거든요. 틀린 거. 잘하셨습니다. 4번이 틀렸죠? 그래서 이따 가면 네가 언제 그랬니까 지금 간 거예요. 2번은 아직 보지 마세요. 2번은 우리가 모르는지 몰라요. 4번이 확실히 틀렸죠, 그죠?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해서 눈물 나와요. 이 눈물 보이시죠? 너무 잘해. 자, 할게요.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다? 비례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따라서 위수비. 그래서 따라서 위수비. 이렇게. 위수비는 뭘 줄임말이에요?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다. 적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직 안 나갔으니까. 아까 보수적 기억나세요? 자, 따라서 비관적이다. 자, 나쁘게 본다. 그럼 수익을 어떻게 합니까?
좀 하향 조정시키는 거죠. 이건 수익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상당한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의 근거로 하고 4번입니다. 아까 위험 조정 할인율은 무위험 플러스 위험 할증이잖아요. 그러면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주시죠. 맞나요? 자, 아까 하자가 많은 옷일수록 그냥입니까? 할인율을 높입니까? 높인다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맞나요? 민감도 분석 기억나시죠? 그럼 어떤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투입 요소. 또 그냥이야? 아직까지 변화를 보셔야 됩니다. 변화가 중요해요. 투입 요소 다음에 뭐가 나온다? 변화할 때 결과치를 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투입 요소랑 결과치를 다른 용어로 하기 때문에 변화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나중에 이제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은 흡수율 분석이라는 거와 바꿔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나중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4번이 정답이죠? 잘하셨습니다. 칭찬. 그 다음 혹시 계산기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계산기 푸는 방법 가르쳐 드리면서 분위기가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위험과 이제 개념의 위험과 수익의 측정인데,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칠판 보세요. 자, 장래 수익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그럼 위험이 따르겠죠. 그런가요? 그럼 얘가 예상 수익과 실현 수익률이 따라서 벗어나면 위험하다. 그럼 동일하지 않고 이게 너무 벗어나면 위험하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칠판. 아까 요게 평균이에요. 따라서 평균. 평균에서 벗어날수록 안 위험하겠어요? 위험하겠어요? 위험하다는 거죠. 그 척도예요. 그 다음 이제 위험과 수익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산 문제 할게 기대 수익률이에요. 무슨 수익률이다? 그래서 계산기 갖고 오셨죠? 그래서 옆에다 끼시고 오늘 첫 번째 계산입니다. 그래서 넘겨보세요. 아주 쉬운 문제를 제가 건드려 볼게요. 아주 쉬운 거. 그래서 잠시만요. 기대 수익률이 조금 쉬운 문제가 잠시만요. 이게 좀 어렵게 나왔네. 기대 수익률이. 그래도 갑시다. 일단은 여기 가시게 되면 일단은 좀 어려운 문제를 냈는데 일단은 요거 기대 수익률에 대한 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따라오세요. 곱해서 더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인데 옛날엔 집어넣는데 뺐네. 여기 있다. 254페이지 보시면 254페이지 가시면 예제 문제의 1번 있죠. 별표를 3개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 처음 얘기했는데 일반 계산기 갖고 오셔야 돼요. 공학 계산기는 안 먹히거든요. 그죠? 일반 계산기. 그래서 다이소 같은 데 가서 3,000원짜리 사시면 돼요. 이 공학 계산기는 안 먹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일반 계산기. 자, 예제 1번 있어요? 들어볼게요. 자, 계산기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 사업에 대해 미래 경제 환경 조건에 따라 투자 수익률이 예상치 아래에 갔을 때 기대 수익률을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자, 이론을 가죠. 자, 미래 수익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따라서 확률이 따른다. 확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확률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 가중평균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고 있어요? 오늘 처음 계산인데 가볼게요. 그래서 아까 지렛대효과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하고 이건 진짜 계산기 한 번 쓰면 30초면 가거든요. 자, 그래서 갈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 찾았죠? 거기다가 발생 확률이라는 단어가 있죠. 발생 확률. 비관적은 몇 %예요? 20이죠. 퍼센트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은요? 60이죠. 낙관적은요? 20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퍼센트고. 자, 수익률 있죠? 수익률은 몇 %예요, 얘가? 그죠? 4%라고 이렇게 적은 거죠. 퍼센트. 계산할 때 이게 쓰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건 8%고 요건 16%죠? 13%. 자,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자, 따라서 가중평균. 가중평균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자, 지금 60%가 제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수익률이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평균을 냅니까? 무슨 평균을 내기를 해요? 가중평균. 그냥요, 확률이 있어요. 기대 수익률을 구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계산기 다 갖고 있어요? 핸드폰 말고 좀 제발. 자, 핸드폰도 GT가 있으면 되긴 하는데, 가볼게요. 자, 지금 이거를 한 번에 갈게요.
지금 24가 있죠? 그러면 자, 숫자 퍼센트예요. 그죠? 그러면 자, 저랑 드셔서 20을 치세요. 20 곱하기 4%를 눌러보세요. 0.8 나오나요? 그럼 지우지 마세요. 지우지 마시고 거기서 이제 GT를 이용해서 계속 할 거거든요. 지우지 마세요. 마시고 그 다음에 따라서 숫자 퍼센트. 그러면 60%에다가 곱하기 8%를 누르면 되죠? 그럼 거기다가 60 곱하기 8을 눌러보세요. 60 곱하기 8%를 눌러보세요. 얼마가 나와요? 4.8이 나오나요? 4.8.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 곱하기 13%죠? 아시겠죠? 따라서 숫자 곱하기 숫자 퍼센트. 그럼 숫자 곱하기 퍼센트죠? 그럼 요거, 자, 20 곱하기 13을 쳐보세요. 20 곱하기 13%. 그럼 몇 점씩 나오죠? 2.6이 나오죠? 찾았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 계산기 보면 여기 GT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GT를 눌러보세요. 지가 알아서 계산해줍니다. GT 눌러보세요. 8.2가 나오잖아요. 맞나요? 그럼 몇 번이 정답이죠? 4번이 정답이 돼요. 찾았습니까? 계산기 꼭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여러 방식이 있는데 이게 가장 확실하다는 거죠. 자기가 합니까? 계산기가 합니까? 계산기가 하죠. 할 수 있어요? 자, 할게요. 공학 계산기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카시오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일반 계산기. 자, 따라서 숫자 퍼센트. 0.8 나왔었죠? 그 다음에 따라서 숫자 퍼센트. 숫자 곱하기 숫자 퍼센트 그러면 4.8이 나와요. 맞나요? 거기다가 숫자 14% 누르면 2.6 나오죠? 그럼 이게 그냥입니까? GT를 누르면 지가 계산을 해줍니까? 계산을 해주는 거죠. 아, 좀 호응 좀 해,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머리 쓸 필요 없고 그냥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8.2가 나왔나요? 이건 그냥입니까? 반드시 맞히셔야 됩니까? 아시셔야 돼요. 찍으면 큰일 난다, 이거. 아시겠죠? 반드시 하세요. 이걸 뭐 야매로 푸는 분이 막 숫자로 막 그냥 곱해서 가면 되는데, 그러면 다쳐요. 그냥입니까? 계산기가 해줍니까? 계산기가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 나 좀 봐봐. 자기가 하는 거야? 계산기가 하는 거야? 계산기가 누르면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냥 눌러서 이것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예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세요. 다이소에. 그래서 다이소 갖고 가지고 옆에다 딱 놓은 다음에 GT 있는 거 확인하고, 단가는 3,000원밖에 안 해요. 3,000원밖에. 내가 다이소에서 영업사원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GT가 되느냐 안 되냐에서 사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감정평가사들은 공학계산기를 갖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공학계산기 들어가면 이걸 빨리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 계산기를 갖고 들어가게 해요. 아시겠죠? 이거 괜찮아, 이거? 죽인다, 이거. 첫 번째인 거야. 다 보여주지 않았어. 이거 처음 보여주는 거야, 내가. 알겠지, 그지? 그럼 내가 하는 거야? 누르는 거야, 지금. 누르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가볍게 가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입니까? 곱해서 더합니까? 그냥 있어요? 확률이 있어요. 가중치를 본다는 거죠.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그럼 이게 GT를 누르면 더해주는 거거든요. 할 수 있겠죠, 그죠? 반드시 하세요. 여기서 점수를 따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아시겠죠? 교수님, 밑에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야매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너무 가져가지 마세요. 위에 있는 것만 가져가세요. 밑에 것까지 풀면 오늘 과부하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문제 아시겠어요? 알았어. 가만있어. 네, 힘들다. 그래서 변이기수. 자, 우리가 보세요. 아까 민법은 플러스 30점 왔다 갔다 하고 플러스 5점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에서는 그냥입니까? 얘가 더 위험했죠? 아까 평균이 몇 점이었어요? 60점이잖아요. 이게 수익이라면 이게 벗어날수록 위험해요. 따라서 표준 편차, 이게 벗어나는 척도를 얘기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따라서 위험을 얘기한다. 위험을 얘기해요. 두 가지는 위험이라고 좀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이거 두 가지 나오면 수익이에요? 위험이에요? 근데 변이계수라는 게 나오는 게, 자, 보세요. 잠깐. 그럼 표준 편차에다 적으세요. 이건 수익입니까? 위험입니까? 저 지금 프린트하고 있어요. 프린트 제가 좀. 그 문제 좀 이제 가져가시고, 버리시고, 프린트. 찾았습니까? 표준 편차. 있어요? 위험. 요거 아까 평균을 낸 게 수익이에요. 따라서 수익, 평균을 낸 게 가중평균이 수익이거든요. 진짜? 자, 지금서부터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여러분들 실력을 알기 때문에 그냥 대답해 보세요. 위험은 작아야 좋아요.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수익은 높은 게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자, 할게요. 얘가 100백이면, 다음에 수익이 같다? 수익이 같아요. 그 위험이 큰 거, 위험이 작은 거. 어떤 게 좋을까요? 20이 좋아요? 30이 좋아요? 아니, 내가 잡아? 요거 위험이라고 적었어? 수익이라고 적었어? 요거 같으면 요 수치가 낮은 게 위험이 덜 위험한 거야. 힘들어 죽겠어. 그럼 어떤 게 덜 위험한 거야? A가 덜 위험하잖아요. B가 더 위험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걸 따라서 절대적 위험도. 그러니까 하나를 딱 봤을 때 요거 두 가지만 보는 게 절대적 위험도예요. understand? 그럼 요거는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B가 더 수치가 높으니까 얘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보세요. 지금 요거 수익이 똑같아요? 수익이 달라요? 그럼 어떤 게 위험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상대적 위험도. 그래서 변이계수라는 게 나와요. 무슨 계수가 나온다? 자, 일로 와보세요. 얘는 수치가 크면 위험하죠? 근데 수익이 크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가 꼭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다음에 상대적 위험도 봐요. 그러니까 수익률당 위험도를 두 가지 다 보자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변이계수 위험이기 때문에 위험이 올라간다, 수익이 내려간다. 변이계수가 위험이니까. 그럼 표준편차가 올라가죠? 그래서 표준편차가 올라가서 표준편차가 얘가 20이고 얘가 100이면 0.2가 나와요. 그렇다고 다 계산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수익이 200이고 얘가 30이죠? 0.2로 나와요. 이 변이계수도 낮은 게 좋아요. 그럼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낮은 게 좋죠? 그럼 A가 이 수익률당 위험이 높다는 거죠. 변이계수가 높으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갈게. 나 one more time. 아까까진 좋았는데 누르면 됐는데. 힘들어. 나 제일 공인중개사 강의가 제일 힘들어. 내가 힘들어 죽겠어. 감정평가는 괜찮아. 좀 똑똑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괜찮은데. 힘들 있어? 위험이야. 위험. 벗어나면 위험하다는 거지. 졌어? 위험. 요 평균은 뭐라고 적었어? 알았어. 잘한다. 따라하기만 해, 그냥.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100이면 수익이 같다.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요 하나만 봐서 절대적 위험도예요. 맞나요? 그럼 어떤 게 더 수치가 커요? B가 더 크죠? 그럼 절대적으로 얘가 위험하다는 얘기죠. 상대적입니까? 절대적입니까? 이게 표준편차예요. 표준편차의 자승이 분산이기 때문에 따라서 위험이다. 근데 변이계수라는 게 탄생해요. 왜냐하면 그냥입니까? 수익도 다릅니까? 그럼 B가 꼭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죠. 그래서 수익률 한 단위당 위험도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변이계수는 따라서 위험이 올라간다. 왜냐면 위험을 측정하는 거니까. 윗대가리가 크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힘들어 죽겠다. 맞아요? 그러면 그냥요, 이건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위험도를 보거든요. 그죠? 그럼 얘가 0.2, 0.1이면 얘가 더 위험하죠? 근데 어떤 더 위험도를 보는 겁니까? 상대적 위험도 보잖아요. 변이계수는 낮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가 아까 기대 수익률 평균 나오면 이건 뭘 얘기하고요? 수익. 표준편차와 분산은 뭐예요? 위험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은 변이계수도 뭐죠? 위험이에요. 높아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낮아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변이계수가 나오면 변이계수는 수익이다, 위험이다. 위험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갑자기 막 변하는 사람 있잖아요. 변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가봐요. 자, 요것만 하고 좀 쉬었다 가는데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내 고등학교 동창놈하고 같이 탔어요. 근데 이놈이 점심 뭘 먹었는지 방구를 꼈어요. 냄새가 지독해요. 그래서 너 방구 꼈지?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 하냐면 그럼 방구지 변이계수?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수익입니까? 위험입니까? 위험이죠. 아시겠어요? 그럼 그냥 다 위험하잖아. 아시겠죠? 그럼 갈게요. 괜히 했다. 자, 그다음에 기대 수익률. 그럼 이건 수익이겠어요? 당연히 위험이겠어요. 수익이죠. 자, 따라서 평균을 낸다. 아까 가중평균 한 거 있었죠? 그 수익이고요. 분산 표준편차 변이계수는 뭘 얘기한다? 위험을 얘기해요.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아까 드디어 말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자, 그래서 아까 요거 2번 문제 기억나시죠? 자, 그럼 적어놔 보세요.
평균은 수익입니다. 뭐라고요? 좀 전에 수익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분산은 뭐예요? 위험이죠, 위험. 그때그때 달라, 대답이 그냥. 위험이죠. 그럼 두 가지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대 수익률에 대한 평균이 수익이죠? 분산이 뭐죠? 위험이잖아요. 그럼 분산, 평균 수익과 위험을 이용하여 투자 대상을 선택하는 방법,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자, 보세요. 이따 하겠지만,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높아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그죠? 요거 이해가셨죠? 그래서 아까 요거 기대 수익률 푸는 방법 아시죠? 그래서 GT를 이용한다는 거 꼭 가져가시고, 분산 표준 편차 변이 개선 수익입니까? 위험입니까? 위험이죠.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 쉬세요.